지금 단 하나의 질문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게 대만은 부담이 되었고 한국은 필수가 되었는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한국, 미국이 지켜주는 대만. 이 공식은 흔들릴 수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공식은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 현금, 병력, 위험 중 일부를 오히려 한국이 대신 떠안고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희망이 아니라 현실로 미국의 냉혹한 계산기 속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진짜 위치를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한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명문대 강의실. 칠판 앞 교수는 분필을 들고 질문 하나를 적습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할 현금과 병력 중 그 대신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몫은 얼마인가? 그리고 강의실은 얼어붙습니다. 28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칠판을 바라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질서의 비용을 누가 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영상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학교의 실제 사건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강의실 장면은 세계 질서 유지 비용이라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말했다보다 무슨 논리인가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올라갑니다. 교수님, 전제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뭘 대신 지불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이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익숙한 반응이죠. 미군이 있으니 한국은 보호받는다. 그러니 한국이 미국을 대신한다는 건 과장이다. 다른 학생이 덧붙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는 빠르고 장기적으로 군사력 유지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을 대신한다는 건 과장이죠. 또 다른 학생은 숫자를 들이댑니다.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 되고 미국은 그보다 높아요. 절대 금액은 비교가 안 되는데 한국이 미국을 대신한다는 건 과대평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마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북한 때문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건 미국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고 결국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강의실은 거의 결론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준다. 그게 상식이다. 교수는 학생들의 반론을 칠판에 정리합니다. 미군 주둔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인구 절벽 국가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는가? 국방비 비율이 작으면 기여도 작은가? 분단 국가의 군사력은 자국만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씁니다. 한국은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라는 전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전제가 정말 맞는가? 며칠 뒤 교수는 칠판에 두 글자를 씁니다. 대만.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대만은 세계 경제의 심장 같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반도체 때문에요. 대만 출신 학생이 일어서며 자신있게 말합니다. 대만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구조의 이름은 유명합니다. 실리콘 방패. 반도체가 대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발상입니다.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스마트폰, 자동차, 서버 산업 전반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다. 대만이 무너지면 미국의 기술 패권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대만의 국방비가 비교적 낮아도 그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군사력에 돈을 쏟는 대신 기술력으로 가치를 높여 미국이 반드시 개입하게 만들었다. 이 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다. 힘보다 가치, 전쟁보다 경제, 군사력보다 공급망, 스마트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때 교수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 가치를 누가 지켜줍니까? 강의실 공기가 바뀝니다. 교수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습니다.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리고 묻습니다. 미국이 지킬 수밖에 있다는 말은 미국이 반드시 지킨다는 뜻인가요? 여기서부터 논리는 갈라집니다. 대만의 전략이 만약 미국이 반드시, 즉시 개입한다는 확신 위에 서 있다면 그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전략도 흔들립니다. 교수는 질문을 이어갑니다. 공격이 시작된 뒤 미국이 개입한다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도착하는 동안 대만은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억지력은 언제 작동해야 하나요? 일주일 후인가요? 2주 후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하나요? 억지력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합니다. 공격하는 순간 즉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어야 상대가 공격 자체를 망설이게 되죠. 여기서 교수는 두 단어를 다시 씁니다. 기다림, 버팀. 기다림은 수동적입니다. 누군가가 와주길 바라며 시간을 버는 것. 버팀은 능동적입니다. 상대가 공격하는 순간 피를 흘리게 만들고 전쟁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 차이가 전쟁의 결과를 바꿉니다. 기다림은 상대에게 시간과 선택권을 줍니다. 버팀은 상대에게 대가와 위험을 줍니다. 이제 교수는 대만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만은 가치를 만들어두고 미국이 그 가치를 지키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 그런데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짧은 시간 안에 기정사실을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한다면 가치는 오히려 전리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미국에게 대만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말과 즉시 개입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개입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확전 위험이 따릅니다. 본토 타격 가능성, 장기전 가능성, 동맹국 연쇄 개입 가능성. 미국의 계산기에는 항상 이것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만이 부담이 된다는 말은 대만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개입의 비용이 너무 커져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하지만 지키는 비용이 큰 대상. 이게 부담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교수는 말합니다. 이제 한국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미군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은 의존이 아니라 병행을 선택했다. 미군과 함께하되 미군이 오기 전까지 스스로 버틸 구조를 만든 나라. 이게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한국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한 문장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휴전은 종전이 아니라 멈춤이었죠. 그 멈춤 이후 한국이 해온 것은 전쟁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맞춰온 일입니다. 상비군 동원체계 예비전력 작전준비훈련 방어계획. 이 모든 게 단순히 군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건 비용입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젊은 세대의 시간과 기회비용, 국가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산업 구조의 군수 기반, 위기 대응 체계 유지. 이 비용은 미국이 대신 내준 게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계속 내온 비용입니다. 그럼 이 비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미국 입장에서의 계산이 바뀝니다. 한국의 핵심은 즉시성입니다. 상대가 도발하면 즉시 대응합니다. 즉시 반격합니다. 즉시 확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원하는 건 보통 빠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승리는 짧은 전쟁, 작은 피해, 빠른 기정사실. 한국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면 전쟁이 길어지고 피해가 커지고 통제가 어려워지고 미국도 들어오고 주변도 흔들리고 승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구조로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게 버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한국은 단지 버틴다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유지한다로 연결됩니다. 그 결과가 방산입니다.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과 생산 능력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전시 지속력을 의미합니다. 부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탄약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정비가 밀리면 어떡하나? 이 질문에 대해 외부에 100%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든 전력 공백을 맞습니다. 반면 자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구조는 전쟁이 길어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억지력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교수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연결합니다. 안보의 선택이 경제의 구조를 만든다. 대만은 가치 중심 전략을 택했습니다. 반도체에 집중해 세계 공급망의 핵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버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 생산, 공급 산업을 넓게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산업이 다양해집니다. 제조업, 조선, 자동차, 전자, 방산, 그리고 콘텐츠까지. 물론 이 부분은 한 나라의 성장을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스크립트가 강조하는 건 자력으로 버티려는 국가의 선택은 결국 생산 역량과 산업 기반을 두텁게 만든다는 흐름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미국에게 대만은 부담이 되었고 한국은 필수가 되었는가? 핵심은 역할입니다. 대만은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즉, 가치로 미국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의 개입 타이밍에 모든 것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상황은 기정사실로 굳어질 수 있고 그 순간 개입 비용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대만은 미국에게 중요하지만 무거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원래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스스로 떠안아 버티고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휴전선의 유지비용, 상비군 유지비용, 동원 체계 유지비용, 사회 전체의 준비비용, 기술과 생산 기반 유지비용. 이 비용을 한국이 감당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미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아시아에서 미국이 직접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전면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즉 한국이 전방에서 버팀으로 질서 유지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필수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스크립트의 가장 강한 문장이 나옵니다. 대만은 미국이 잃기 싫은 나라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잃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잃기 싫은 것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손해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은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빠지는 순간 전체 구조가 흔들립니다. 이 차이가 미국의 냉혹한 계산기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논리가 말해주는 건 한국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국이 필수가 된다는 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버팀은 공짜가 아닙니다. 버팀은 돈이고 시간이고 사회 시스템이고 어떤 세대에게는 희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립트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평화는 부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대신 비용을 내고 있을 때 유지됩니다. 한국이 그 비용을 계속 지불해왔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지탱하는 한 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만은 가치로 안보를 설계했다. 실리콘 방패 세계 공급망의 중요성으로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는 구조. 둘째, 그러나 가치가 곧 즉시 억지력을 보장하진 않는다. 억지력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버팀으로 안보를 설계했다. 즉시 대응하고 전쟁을 길고 위험하게 만들어 상대가 빠른 승리를 계산하지 못하게 한다. 넷째, 이 버팀은 비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비용을 한국이 감당해온 구조가 미국의 전략에서 한국을 필수로 만든다. 다섯째, 그래서 미국에게 대만은 중요하지만 부담이 될 수 있고 한국은 빠지기 어려운 필수가 된다. 이제 질문을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이 지켜주는 한국이라는 문장만으로 안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국이 지금의 버팀을 멈춘다면 미국이 그 비용을 대신 감당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용을 계속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스크립트가 던지는 진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라는 전제가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요. 다음 편에서는 이 논리를 한 단계 더 확장해서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필수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만은 어떤 방식으로 기다림을 버팀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필수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